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갑작스러운 악재가 또 불거져 나왔어요. 코로나19가 확진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또 미국 증시 변동성을 확대했는데 이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까요? 네, 어쨌든 나라가 운영되는 거는 체계와 시스템이 있는 거니까 네. 대통령이 뭔가 좀 유고를 한다거나 뭔가 잘못되면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체계들이 다 마련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시장이 뭐랄까 하여튼 지금 채권 시장이라든가 외환 시장이라든가 나라가 잘못됐을 때 움직이는 거시경제 변수들은 안정적인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지수만 좀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고할 지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른 걸 다 떠나서 주식시장이 밀리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트위터를 하고 자기 전에도 걱정하지 말아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켰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지율 관련된 부분에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조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경제학적인 접근 혹은 어떤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고평가 됐고 경제 지표 안 좋고 그러면서 유동성 공급되고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해결됐다라는 건데 이제부터는 눈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예 눈을 감고 어떤 부분에서 좀 묵상을 하듯이 시장을 보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과학적인 체계적인 접근을 넘어서는 부분에서 인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과열과 팽창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버블이 어떤 부분에서 붕괴 이런 부분의 사이클 자체가 정치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변수에서 제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싫어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시장보다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시장이 맞고 다른 것들은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 어떤 부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진이 빨리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선 일정이 연기된다거나 부통령으로 교체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경제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입장에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매수 기회로 삼자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건 확실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고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고 제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상위 5개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건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이 2000년도 닷컴 버블 때의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GE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시스코, 인텔, 월마트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대로 컴퓨터를 써야 되니까 들어가 있는 거고, 애플,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알파벳 이런 것들, 애플이 제너럴 일렉트릭을 대체했고 알파벳이 시스코, 이거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PC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천리안 누리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두루넷부터 해서 무제한 인터넷을 쓰는 시대로 들어가면서 저 시스코, 인텔 이런 회사들이 올라갔던 부분이고, 그 알파벳이나 애플이 지금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것들은 월마트가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시장이 한쪽으로 쏠렸다라는 겁니다. 편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거예요. 네이버에서 주문을 하고 쿠팡에서 주문을 해서 막 저걸 하는데 그거를 오토바이들이 싣고 다닙니다. 그 오토바이를 드라이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직업이 없어서 실직을 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파트타임 잡 워커라든가 아니면 정규직으로 어떤 걸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좋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10중에서 2~3명은 또 다른 잡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에 다니거나 어떤 부분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저녁에는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경제의 실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직업을 하나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기업들의 시가총액만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편중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차트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IPO와 내부자 지분 매도입니다. 내부자라는 건 상장이 되기 전에 지분 분산을 하기 위해서 뭐 대주주가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회사 내부자들이 갖고 있는 거 IPO하고 요걸 합치게 되면 주식시장 전체 거래소에 공급되는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O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2014년보다 IPO가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대기업들이 아직도 이제 4분기에 남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네. 거기에다 내부자 지분까지 합쳐버리게 되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 IPO는 뭘 의미하는 거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억을 청약하면 100만 원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저걸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매도해가면서 주식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행에다 돈 넣어놔봐야 할 거 없으니까 그는 빼다가 청약을 하는데 1년을 전체적으로 보고 보면 1억을 청약해서 100만 원어치 주식을 받는데 그게 상장하자마자 100%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100만 원을 버는 거죠. 1% 수익입니다. 그럼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 12번 하면 12%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치지 않는 장사. 상장만 해서 고놈만 잡아서 배당만 받으면 1%씩 먹으니까 돈 꺼내다가 12번 해가지고 연간 12% 먹자라고 하는 거죠. 그거 자체를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심리적으로 읽어내는 건 뭐냐. 사람들이 굉장히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거 안 망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다 은행 돈을 빼가지고 넣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내가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엄청난 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금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증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공모주 청약하면 막 1000대 1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다 돈을 넣는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조 바이든이 당선될 확률 자체가 80% 이상으로 점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70% 이상이라고 77% 정도로 봤고 지금 8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프기 때문에 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 지표가 좋다, 뭐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온다. 그래봤자 2018년 말, 19년 말보다 안 좋습니다. EPS 증가율 2022년까지 땡겨봐야 9,700선 나스닥 전고점을 땡겨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풀렸다라고 하는 거 언제든지 반대로 수도꼭지를 잠가버리게 되면 폭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그럼 여기서 미국이 의회가 동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1조 달러 부양책을 기가 막히게 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게 되면 GDP의 5%입니다. 이제까지 본다라고 하면 GDP의 20% 넘는 부분의 재정적자 규모를 들고서 거기다 1조 달러를 내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혹은 조 바이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있으면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서명을 다 해줘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떠나야 될 거는 20% 넘는 재정적자에 대해서 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물려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고 조 바이든 입장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뒤로 빼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뉴욕의 공실률 같은 것들 보면 물론 출퇴근 안 하고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CMBS 상업용 모기지 같은 것들은 굉장히 부실이 많이 납니다. 학자금 대출 학생들이 학자금을 빌린 다음에 돈을 못 갚고 있는데 실제로 부도율, 디폴트, 또 어떤 부분에서 연체율 자체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학자금 다 유예시켜주고 막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는 시점에서 유연하게 다시 재정으로 밀어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기를 쓰고 리커버리가 된 다음에 주식시장에 와서 빨리 통과시켜라 하면서 재정을 확보해 나오지 않는다면 11월, 12월로 가면서 대선 국면 이후에는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죠. 조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이미 거품이 끼어있는 거 쭉 끌어내린 다음에 다시 끌어올리는 상황이 나을 거고 트럼프도 대통령 한 번 더 하려고 나는 경제 대통령이야. 나는 경제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렸지만 그 다음부터 가서는 굳이 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 번 뭐 두 번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놔둬버리자라고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주식시장이 탄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이건 어차피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입장에서 수학적, 계량적, 경제학적
어떤 지표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성적인, 인문학적인, 그러니까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재정 부분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시장이 그렇게 좋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인버스로 커버를 하면서 미국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으로 끝까지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미국 시장이야 올해 사상 최고치 경신을 상당히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이것과 우리 증시가 완전히 동조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 뭐 누가 대통령이 되던 시나리오 상으로 보면은 미국 증시 조정을 받는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또 잘 갈 수도 있잖아요. 디커플링이 그렇죠. 될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증시 그런데 요즘에 계속해서 약간 장이 진행되면서 힘이 빠지는 양상이 나타났었어요. 오늘은 어떻게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지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인버스를 내가 지금 그러면 안 네. 좋게 보니까 한국 시장 인버스 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는 맞질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켓 캡이 커진 주식들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박스권에서 견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려면 외생 변수 혹은 정책적인 변수가 나와야 됩니다. 한국은행이 갑자기 애티튜드를 바꾼다든가 물가가 튀면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담보대출 비율을 줄인다거나 금융시장에서 은행권에 있는 돈줄을 옥죄게 되면 그것들은 어쨌든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20, 30대, 30, 40대가 부동산 시장에 부채를 크게 끌고 왔기 때문에 거기를 조이게 되면 주식시장에 있는 돈 끌어다가 거기다가 메꾸지 이거 놔두고 그거 어떻게 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내놔도 안 팔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제가 차트를 갖고 온 거 지난번에 신용 잔고 부분에 대해서 18.5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여기가 2주 전이죠. 그런데 지금 16조 원대 초반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고점인 16조 원 초반대로 물러서면 다시 반등과 재기를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모색을 할 겁니다. 트럼프가 병원에서 걸어 나오는 방향만 보더라도 시장은 올라가려고 할 거고 어쨌든 간에 광풍이 있어서 빅히트라든가 IPO하는 대형 기업들에 대한 자금이 간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시장으로 올려들 때는 조금 유동성이 개선이 되면서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간에 주 초반에는 미국 시장 눈치를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개별주를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시초가에 띄워놓고 음봉을 맞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매물을 가진 투자자들은 시장 올라오는 타이밍을 매도 기회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그래서 대형주로 좀 바꿔놓으시고 자동차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조금 튼튼한 기업들 대한민국의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대형주 쪽으로 조금 매기를 옮겨 놓으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조금 유리한 입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수의 변동성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사업 부분,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조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태양광 풍력부터 시작해서 수혜주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한꺼번에 쭉 빠지는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면 밑에서 한국 주식은 사보고 트레이딩을 해보실 수 있는 대신 대형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한 뷰는 지금 똑같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종목들이 어쨌든 반도체 같은 네.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굉장히 뭐 시설 투자라든가 하는 부분이 좋아질 거고 또 이번에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4분기가 그렇게 많이 안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그 글로벌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다 쓰는 기업들이 재고가 많기 때문에 4분기에는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어려울 거다라고 했고 화웨이 규제하게 되면 반도체 안 팔릴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를 좀 덜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반도체 쪽은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 빠질 때마다 좋은 주식을 담아놓게 되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갖고 가면 좋겠다라는 거고 11월 3일 대선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조 바이든 지금 남은 건 미국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2060년 앞으로 제가 한참 나이 들어서 이제 주식을 안 할 때쯤 되겠지만 그때까지 탄소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거는 그렇게 구두로 표현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뒷면에는 유로존이 발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고 신차 중에서
전기차 혹은 뭐 친환경 자동차들 판매량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주식들은 밀릴 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 10월 달까지 8월, 9월, 10월 달은 전통적으로 중성주가 안 좋았던 부분이고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우려까지 포함하면서 중성주가 밀렸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거기로 달려들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익을 뭐 시가총액 1,000억짜리가 이익을 100억, 150억, 200억 낸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배당 안 주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익을 200억, 300억 낼 거야 하면서 지금 적자 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베팅을 하고 성장에 대해서 저걸 하는데 대부분에 대해서 그 주식들은 한국에서 뭐 잘 된다라고 하는 건 주가 상승폭이 어느 정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수출까지 열어갈 거고 대한민국 경제, 수출 경제를 이끌어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중심의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추가를 해주실 대형주, 뭐 수출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현대모비스, 현대차 쪽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내연기관이 부러지는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절제적으로 보면 현대모비스라든가 또 하이닉스 같은 건 주가를 제가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는데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서 뭐 두산 피어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과 미코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실제적으로 인증을 받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2개 기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대모비스는 잘 지켜보셔야 되는 게 현대차 그룹 자체의 핵심 계열사이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만지면서 더 중요한 건 현대차 지배구조 개선 관련된 부분에서 키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주식이 밀릴 때 사놓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크게 손해보실 일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